할로우 나이트 실크송이 나왔습니다. 한숨도 나왔죠. 6년 전에 발표한 게임이 이제야 나왔다는 생각과 6년 동안 개발한 게임이 이거밖에 안 되려는 생각이 수없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하자면 아트는 훌륭한 게임입니다. 왜 웃냐고요? 이게 사막여강 리뷰 오프닝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름은 후넷인데 거미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근본 없는 새끼가 주인공이라고 할 때부터 기대를 품질 말았어야 했는데. 할로우 나이트 실크송은 쓰레기예요. 내가 데모도 아닌 영상을 보고 빨아제낄 때 목을 놀렸어야지.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6년간의 기다림을 처박다리. 그래요. 조금 진정하고 유쾌한 묘사를 해봅시다. 할로우 나이트 실크송은 마치 근육풍선 스폰지밥 같은 게임입니다. 겉보기에는 무척이나 좋아 보이지만 안으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실속이라고는 없죠. 이 게임을 고대하며 기다린 사람들은 보통 할로우 나이트 유저일 테니 그에 맞춰서 말하자면 모든 맵이 고통의 길이고 모든 몬스터들이 사마귀 전사 이상입니다. 일단 이 게임에서 가장 짜증나는 부분은 날벌레 새끼들인데 대체 어떻게 디자인을 처해놓은 건지. 마이클 잭슨이 생애 동안 문워크를 한 횟수보다 이 게임에서 1시간 동안 보는 문워크 횟수가 더 많을 거예요. 몬스터들은 대부분 공격을 모두 튕겨내는 타이밍을 가지고 있으며 게임이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더욱 심해지죠. 중반부터는 거의 모든 몬스터들이 체력을 2칸씩 깎는 공격을 합니다. 뭐 이런 떡대가 때리면 2칸이 달 수도 있죠.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근데 이런 쥐만한 새끼가 긁는데도 2칸이 단다? 이걸 내 대가리로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지? 이럴 거면 차라리 체력바를 반으로 줄여버리지 그랬어요. 몬스터들이 이따위인데 맵은 더욱더 처참합니다. 보스룸 앞에 의자를 갖다 놓으면 뒤지는 벽이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게임에 처박아 놓은 의자가 양로원에서 뽀려온 거여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었는지 절반 정도의 보스방 근처에는 의자, 즉 체크포인트가 존재하지 않죠. 보스전? 재밌어요. 이 게임에서 몇 없는 장점을 찾아보자면 수려한 아트와 즐거운 보스전일 겁니다. 근데 그 보스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도록 열성을 다한 게 문제죠. 자, 직접 보세요. 아까부터 의미 없이 왜 플랫포밍 스테이지만 보여주는 거지? 하고 생각하셨죠? 이게 보스전을 트라이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런 환경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시스템을 망칩니다. 문장 시스템. 제가 데모맨에서 예측했듯 전투태세 개념의 문장을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공격의 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보스룸으로 가는 길을 고통의 길로 만들어둬서 하단 공격이 등신 같은 몇몇 문장들은 써먹지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특이해 보이는 야수의 문장으로 플레이를 하고 싶어도 이 같은 회전 하단 공격으로 도무지 보스룸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서 써먹지를 못하겠단 말입니다. 맵 얘기를 더 해볼까요? 초반에는 맵을 꽤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떤 맵을 가도 색다른 아트를 보여주고 그 맵에 걸맞는 기믹을 선사하며 즐거운 탐험을 가능케 하죠. 특히 이번 작에 와서는 기본적으로 난간에 매달리는 기능과 성능 좋은 대각선 하단 공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탐험은 더욱더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동 포인트가 맵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다는 단점이 있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탐험의 재미를 위한 요소라 생각하며 플레이했어요. 근데 중반부에 들어서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맵은 가시에 뒤덮여 있었으며 심한 곳은 몇십 초 동안 발 디딜 곳 하나 없이 하단 패링을 이용해 이동해야 했죠. 이 처참한 환경은 더 이상 즐길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맵이 이따위로 생겨 처먹었으면 어딜 도달했을 때 쇼컷이라도 있어야 정상이겠지만 이 게임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죠. 지금 말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이 길을 한 트라이에 넘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어디에 닿는 순간 마지막으로 발 디딘 곳으로 강제 이동되는데 말이에요. 이 고통의 길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려갈 때는 죽어서 갈 수 있으니까 편하겠다. 묵주는 아까워도 그냥 포기하지 뭐. 그렇게 가시에 뛰어들어 죽음을 맞이했을 때 탑의 정상에서 눈을 떴죠. 보스방에서 뒤지면 보스방 앞에서 부활하는 건 안 되고 이 고난의 길은 굳이 꼭대기에서 부활한다고? 아니 이 길이 내가 자처한 고통, 내가 자처한 챌린지였으면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메인 루트입니다. 다른 메인 루트에 대해 말해볼까요? 첫 번째, 잡몹을 미친듯이 뽑아대는 아레나. 그것도 중간에는 엘리트 몬스터급의 떡대를 2마리 뱉어내는데 패턴이 잘못 겹치기라도 하면 억가를 당할 확률이 다분하죠. 두 번째, 열기와 가시가 가득한 비좁은 길. 세 번째, 고통의 탑. 그 순간부터 제 목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개같은 게임을 클리어하고 리뷰를 쓰는 것. 게이머로서 즐기는 순간은 끝났고 리뷰어로서 소재거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절망적인 플랫포밍 레벨은 이 게임의 모든 걸 방해합니다. 그냥 소일거리로 즐길 수 있을 사이드 퀘스트는 지옥같은 플랫포밍 레벨과 적들의 수준에 더 이상 소일거리가 아닌 노가다가 되었고 맵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보스는 이 지랄맞은 가시밭을 뚫으면서까지 즐길만한 요소는 아니었죠. 이런 플랫포밍 레벨을 뚫고 잡은 보스가 유의미한 보상을 쥐어주면 모를까 대부분의 보스는 그냥 다음 방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수준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 의지가 점점
점점 꺾여갔습니다. 중간에 희망을 찾았던 순간은 있었어요. 바로 공중돌진, 그러니까 발톱시를 배웠을 때였죠. 그래, 드디어 돌진 공격을 배웠으니 이제부턴 좀 편하게 날아다니는 놈들을 잡을 수 있겠지? 바로 다음 맵부터 돌진 공격을 하면 확정적으로 한 대를 쳐맞아야 하는 새끼들이 나옵니다. 가장 실망스러운 건 메인 보스였어요. 이 게임에서 꽤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보스가 하나 있는데, 이 말을 한다는 건 스포일러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할 예정이라면 영상을 중단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하죠. 이 앞에는 할로우 나이트, 실크송의 메인 보스에 대한 스포일러가 들어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로 메인 보스와 마주쳤을 때, 그러니까 레이스와 마주쳤을 때는 정말이지 즐거웠습니다. 클리어보다는 즐겁게 싸우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적당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게임에서는 콘셉질도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 보스가 딱 그런 느낌이었죠. 보스가 돌진 공격을 할 때 같이 돌진 공격을 하면 경쾌한 패링 소리와 함께 서로 엇갈려 지나치게 되고, 보스가 하단으로 떨어지는 공격을 할 때 내가 올려치기를 하면 그 공격 또한 흘려집니다. 이런 느낌이 마치 의도된 설계라고 말하는 양, 레이스와 호넷의 모션은 어딘가 닮아 있었죠. 특히 아다리가 잘 맞아 상단배기에 보스의 그로기가 터졌을 때는 쾌감마저 들었어요. 이 보스전은 마지막까지 예술이었는데, 보스의 하단 공격과 내 상단 공격의 크로스 카운터로 화려하게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이 게임을 하는 모든 순간을 통틀어 최고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2차전은 전혀 즐길 수가 없었어요. 2차전의 패턴은 심플했습니다. 1차전의 패턴보다 빠르다, 1차전의 패턴보다 강하다. 어이가 없었죠. 스토리에서 꽤나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는 보스의 패턴을 이런 식으로 떼어버린 게요. 유의미한 패턴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법한 건 딱 하나뿐이었고, 나머지는 단순히 빠르고 데미지가 이씩 들어왔습니다. 모션은 유의미하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었지만 어차피 파이법은 같으니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느낌만 들었죠. 2차전도 1차전과 비슷하게, 아니 그보다 훨씬 익숙하게 공격을 흘려나갔지만 이미 했던 것들을 반복하는 건 전혀 재밌는 일이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2차전에서는 게임이 아닌 일을 했습니다. 단순히 리뷰를 위해 넘겨야 하는 무언가를요. 이게 콘셉트질이 아무데서나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나름대로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세계가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어야 하죠. 다크 소울에서는 콘셉트를 할 수 있지만 로드 오브 더 폴른에서는 그럴 마음이 들지 않듯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방랑자의 문장을 먹었을 때 이 게임이 할만하고 즐길만한 상황이었다면, 오호, 공격이 전작처럼 변하네?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서 플레이해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저는 지친 상태였고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오해하실까봐 얘기하지만 저는 이 게임의 노멀 엔딩만 봤습니다. 3장이 있고 히든 엔딩, 그러니까 진 엔딩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요. 근데 그런 엔딩은 노멀 엔딩까지의 여정이 의미 있고 더욱더 큰 도전을 해서라도 이 세계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서야 의미가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노멀 엔딩을 보는 시간 동안 그렇지 못했어요. 그 조건을 찾을 가치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결국 이 게임은 제가 최고로 기대했고 최고로 실망한 게임입니다. 수려하게 그려낸, 그리고 절차적 생성이 아닌 손수 만든 맵들은 아름다웠지만 너무나도 첨예하게 나를 세우고 있었고, 그것들이 도전을 위해서가 아닌 그저 나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일 정도였죠. 기대하면 망한다는 말은 저를 즐겁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저를 굉장히 슬프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로 깨달았습니다.